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홈리스 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장욱이라고 합니다. 저희 홈리스 행동은 홈리스 상태를 만들어내고 지속시키고 있는 사회 구조 전반을 바꾸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각 정신병원은 노숙인을 유인하여 입원시키는 행위, 환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등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들 정신병원의 감독기관인 각 지자체장은 정신병원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적절히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병원이 치료 목적이 아닌 기관의 영리를 위해 노숙인을 입원시키고 부실하게 관리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실시,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방금 읽은 문장들은 2014년 병원의 이윤을 목적으로 서울역 등의 노숙 밀집 지역의 홈리스를 유인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이른바 홈리스 유인 입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 방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에 발표한 권고문의 내용입니다. 무려 10년 전 일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은 자원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관계나 연고가 없어서 홈리스가 여전히 쉽게 입원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사이 공권력과 병원이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여기에 지자체의 무관심만 조금 더해지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을 무기한 입원시킬 수 있는 그 현실로 바뀌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홈리스와 정신질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과 기반이 매우 부족한 한국사회 현실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빈곤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거리노숙을 포함한 홈리스 상태는 이미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기본권 박탈의 상황으로 건강의 악화, 그리고 특히 정신건강의 악화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2021년 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의 정신장애 1년 유병률이 8.5%입니다. 작년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의 정신장애 그리고 정신질환 비율은 각각 약 20%에 달합니다. 1년 유병률도 아니고 그냥 조사 시점에서 확인한 결과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공의 영역을 통제하는 공권력과 지자체의 권한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광장의 홈리스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불심 검문을 벌이고 있고, 작년에 서울시는 서울역 광장을 보기 좋게 만들겠다면서 이용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올해 보란듯이 서울역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치가 시행되었고, 바로 지난주에는 내년에 서울역 광장을 금주구역으로도 확대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의중을 파악할 필요도 없이 거리 노숙인을 관리하겠다라는 말이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기본권 박탈의 상황에서 공공의 영역에 기거할 수밖에 없는 홈리스는 통제와 단속의 표정이 되기 십상입니다. 지금과 같이 공권력이 강제 입원 제도를 남용하고 병원이 환자의 권리가 아닌 수익을 선택하고 지자체와 정부가 최종적으로 이를 묵인하고 있는 현실은 홈리스가 기거하는 공공의 영역을 그저 무방비의 영역으로 만들 뿐입니다. 이들 주체들은 누구보다도 홈리스가 처한 권리 박탈의 현실에 반응해야 하는 공공입니다. 오히려 홈리스를 보이지 않는 사적 영역으로 계속해서 빼돌리고 그것을 방치하고 묵인하는 이 관행이라는 탈을 쓴 이 시설화를 향한 강력한 의지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손해배상 청구와 이 진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정신장애인이, 그리고 홈리스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할 단초이자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